네, 16번에서 21번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5번 선택지 한번 봐볼까요?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요 글을 보면 1문단에 세원에 대한, 그리고 한계세율에 대한, 평균세율, 실효세율에 대한 세금 관련해 가지고 개념들을 제시한 뒤, 자, 무엇이 균등한 의미냐, 균등의 법칙이냐, 절대희생 균등, 비례희생 균등, 한계희생 균등 등의 이런 원칙들을 구분하여서 글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균등한 희생이 무엇인지에 관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선택지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은 3번이었죠. 대다수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글을 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비례세율 구조가 아니라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 관련된 보기 문제네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니까 소득과 한계요용의 관계를 나타낸 소득 한계요용 곡선이었죠. 자, 우리 지문에서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한계요용은 줄어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다시 한번 나타낸 거고요. 자, 아래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는 갑과 을의 소득에 따른 한계효용 곡선이다. 갑은 G요만큼의 소득을 얻었고, 그러면 요만큼이 갑이 얻은 소득이겠네요. 자, 을은 A요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을은 더 많이 얻은 요쪽까지가 을의 소득이 되겠네요. 자, 단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요용은 체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선택지를 보면 우리가 선택지를 크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1, 2번 선택지는 절대희생 균등의 원칙에 관련된 선택지였고, 3, 4번은 비례희생 균등 원칙에 따른 선택지였고, 마지막 5번은 한계희생 균등 원칙에 따른 선택지였죠. 자, 정답은 4번이었죠. 자, 우리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서 어떻게 세율을 내는 게 공평하다고 되어 있었나요? 자, 이쪽 보시면 비례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를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동일해야 한다면, 자, B가 아니죠. 베타죠. 죄송합니다. 베타를 면적 A 플러스 B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자, 이 면적의 넓이가 베타였고 이게 알파였죠. 그러면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요 값들이 모두 다 개인마다 동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야 공평하다고. 자, 근데 우리 4번 선택지를 보면 비례유승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자,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 B일 경우, 을이 내야 될 세율이 만약에 요만큼이면 GH를 G5로 나눈 값과 A, B를 A5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된다. GH를 G5로 나눈 값, A, B를 A5로 나눈 값이 동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베타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나눈 이 면적이 동일해야 된다고 했지 요 소득에 관한 부분이 동일해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으로 가볼게요.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자, 기역 한번 봐볼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자,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도 되어 있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근데 A는 부양가족이 3명이나 있어요. 자, 여러분, A하고 B 둘 다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세금을 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치면 누가 더 타격감이 쓸까요? 당연히 A가 더 세겠죠. 왜? A는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 3명이나 있는 상태에서 이 10만 원은 A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가지고 요 10만 원을 뗐을 때, 그 다음에 이 벌었을 때 이 100만 원,
이 각각의 만족감이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이 A와 B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이 A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다 떼는 게 아니라 소득 중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세율을 적용한다고 돼 있었죠. 만족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요, 같은 100만 원이어도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되게 낮겠죠.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벌 때는 만족감이 되게 크고요. 먹여 살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금을 뗀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기억의 이유로는 1번이 적절하겠네요. 자, 20번 봐보면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A에는 세율 구조에 대해서 나왔었죠. 자, 우리 소득세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봅시다. 100만 원을 소득이라고 치면 과세표준 소득이었어요. 소득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1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라고 했죠. 그러면 몇 프로가 세율인가요? 10%를 떼는 거였죠. 자, 200만 원은 20만 원이래요. 아, 이것도 똑같이 10%를 떼는 거네요. 근데 300만 원은 30만 원이래요. 아, 똑같이 다 10%를 떼네요. 이런 걸 무슨 세율 구조라고 했죠? 지문에서 비례세율 구조라고 했죠. 자, 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0%씩 30%씩 세금을 떼고 있네요. 아, 그러면 이 나도 비례세율 구조네요. 자, 근데 다는 조금 특이하죠.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10%를 뗀 거죠. 세금 중에. 자, 200만 원에 30만 원은 몇 프로를 뗀 건가요? 15%를 뗀 거죠. 자, 그 다음에 300만 원에 60만 원은 세금을 20%나 뗀 거네요. 아, 소득이 증가할수록 내야 되는 세율이 증가하는 거니까 누진세율의 구조를 따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누진세율은 부자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왜냐면 돈을 많이 벌수록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20번에 5번 선택지 한번 봐봅시다. 가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다. 그렇죠.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낮게 책정하고 있죠. 고소득자는 20%였는데 저소득자는 10%만 떼갔으니까요. 아, 그래서 5번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따로 해설은 안 할게요. 여러분이 틀렸다면 사전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